확인을 하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생각과자를 나눠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냥 제 임의로 선착순으로 먼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세 분께 생각과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좀 네, 간단하게 네, 요즘에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들 하고 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좀 네, 듣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2월 10일 날 그 영화를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조제라는 영화인데,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국이 됐지만은, 네, 그래서 개봉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드라마 미싱을 끝내고 휴식기를 좀 가지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 감사하게 캐스팅 해주셔서 열심히 조심조심하며 촬영하고 미팅하고 리뷰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주상골 영화제라고 하는 영화제 프로그래머이기도 한데요. 이제 영화제를 해도 안 끝났는데 5개월 만에 영화제를 간신히 끝내고 올해 정리화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들 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좀 몇 가지 먼저 영화에 대한 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조지현 PD님 지금 또 나와 계시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무주상골 영화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좀 기획을 하셨고, 그리고 이 어떤 정도로 좀 어떤 아이템, 뭐 혹은 어떤 아이디어 정도를 감독님들께 좀 제시를 해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 역할은 사실은 영화의 그냥 아이디어 시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주라는 공간에서 이제 영화제를 오래 했는데 인구 2만 3천의 되게 작은 도시인데요. 여기서 영화를 좀 찍어보면 좋겠다. 그런데 영화를 옴니버스 영화를 보통 보면 영화들이 각각 뭐 2편, 3편 혹은 4편, 5편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영화들이 이렇게 그냥 각각 존재하거나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영화의 편수를 줄여서 아예 2편만의 단편 영화로 이루어진 영화를 만들 때 애초 시작부터 감독님 두 분께 이야기를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려보자.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단편 영화이지만 합쳐놨을 때 장편 영화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좀 한번 기획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두 감독님이 김종관 감독님과 장건재 감독님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두 감독님께서 흔쾌히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보신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이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장건재 감독님하고 또 이 좀 영화의 톤이나 이런 것도 좀 맞추는 작업이 중간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또 두 분이 좀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업 진행이 되게 그래도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좀 천천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사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많이 천천히 좀 좁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최근 작업들이 이제 제가 이제 페르소나의 밤을 걷다라는 걸 하면서 좀 약간 경계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던 차에 그것들 이렇게 잘 묶였어요. 서로 잘 묶이고 저는 이제 이게 2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더 긴밀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옴니버스 영화를 몇 번 해봤는데 3편, 4편일 때보다 또 더 서로 이렇게 호흡하면서 뭔가들을 이제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이 조금 더 서로 이제 그런 그 뭔가 영화로 서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듯이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의견 교환이 되는 그런 좀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 카톡이 굉장히 바쁘게 울리고 있는데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배우님들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부터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좀 몸으로 하는 표현들이 훨씬 더 좀 몸이나 표정으로 좀 캐릭터들 그리고 그 상황들, 감정들을 좀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분 걸음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는 노숙자인가 혹은 이제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상황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굉장히 좀 트라우마틱한 외상을 겪은 좀 사람의 걸음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영혼 그러니까 유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많이 등장을 한다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집을 떠나면서 걸어갈 때 굉장히 정말 이 사뿐사뿐이라고 해야 될까 유령처럼 좀 막 이렇게 이 땅에 발을 안 딛고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걸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음걸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몸이나 아니면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기를 많이 하셨어야 됐는데 연기를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기하면서 그 걸음걸이는 그냥 평상시처럼 제가 걸었어요. 어디에 중점이 뭐냐면 딸이 보고 싶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웅얼웅얼웅얼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따라가면서 걸어서 그런 걸음걸이가 나왔던 것 같고요. 걸으면서 또 무지의 좋은 풍경들과 이렇게 인물은 늘 접했던 풍경이겠지만 또 배우인 저한테는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연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네, 저도 질문 받고 생각이 난 건데 촬영할 때 초반에 걸음걸이에 대해 감독님이 한번 컷을 첫 번째 테이크를 하고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좀 뭐 카메라 동선상도 있겠지만 한 선을 잘 지켜서 가고 이 발걸음이 이렇게 많이 너무 크게 이렇게 발목이라든가 이 동작이 좀 첫 테이크에 약간 컸었나 봐요. 네, 조금 그런 게 작게 유유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다시 테이크를 가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걷는 씬에서도 조금 유유히 걷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질문을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라와 있어서 먼저 그 초반의 질문들을 좀 몇 개를 동시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캐릭터 분석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기하겠다 하셨던 특정한 장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종관 감독님, 무당이라는 캐릭터 설정을 담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안소희 배우님, 영선이라는 캐릭터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나무 아래 묻혀 있었던 건 무엇인가요? 네, 아마 그 보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 씬 찍을 때마다 선배님과 대화하는 씬에선 선배님하고 또 다른 씬에서 한 씬마다 항상 감독님하고 선배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또 직접 많이 맞춰보면서 촬영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대한 딸과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건 한 씬이긴 하지만 둘이만 사는 가정이잖아요. 딸과 엄마 둘이 있는 가정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했으면 좋겠다. 대사들이 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영선이를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툭툭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는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이 영화에서 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두 영화 다 삶과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파트 2의 장건재 감독님이 연출하신 영화에서는 어쨌든 죽음의 존재가 좀 더 그 일상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 영화는 좀 그 경계에 대한 게 어쨌든 그 딸의 환영을 볼 수 있는 무당이라는 게 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난하고 서로가 이제 좀 거리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생기는 어떤 느낌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저는 애초에 이제 이 집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폐허 같은 집에서 저는 그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그 전작업에서 뭔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요 전에는 이제 조제라는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빈 집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예, 그 주인공이 살 집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 빈 집에 누군가가 살았던 그 자취들이 되게 거기에서 좀 슬픔도 있지만은 그 안에 또 누군가가 살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싶어서 그 경기 안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당이란 캐릭터를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땅을 파서 나오는 거는 저는 이제 딸의 유품들이 담긴,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들이 좀 진한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딸을 만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들이 저는 이제 정보도 좀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쭉 보면서 이 사람이 뭐를 하는 행동인지 그것들을 갖다가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그 내용에 드러나는 것들이 계속 뭔가 관객들한테 어떤 정서적인 자극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다음은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제목이 방울소리였던 것으로 아는데 달이 지는 밤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그 다음 질문은 아마 이거는 감독님이 이제 좀 답변하시면서 나오기도 한 것 같은데요. 더 혹시 덧붙일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최근 작들에서 유독 죽음에 천착하시는 것 같은데 상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하나는 네, 이것도 좀 대답이 나오긴 했는데요. 장건재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면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또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PD님이나 감독님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제목은 원래 장건재 감독님 영화의 제목이 달이 지는 밤이었고요. 그 김종관 감독님의 초보 시나리오의 제목이 이제 방울소리였는데, 원래는 다른 제목을 이제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제목을 따로 정할 생각이었고, 각각의 이제 에피소드의 제목들을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영화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딱 보고 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이 지는 밤으로 이 영화의 제목을 하면 좋겠다라고 두 감독님이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도 되게 이렇게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이번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자라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감독님께서 지금 이제 김용 감독님께서 계속 유령 혹은 죽음 이런 주제의 작업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번 영화도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장건재 감독님도 가져오신 소재가 이렇게 공교롭게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 안에서 이렇게 각각 기능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영화를 더 이렇게 다듬고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영화를 전체적으로 한 편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죽음과 위로, 유령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대표될 수 있는 영화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이었던 죽음을 선택하시는 이유들과 그리고 장건재 감독님과의 호흡, 혹시 좀 감독님 덧붙여 주시면. 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단어적으로 삶을 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런 우울하고 위험한 어떤 소재일 수 있지만 이런 게 더 역으로 보면은 사람들한테 뭔가 더 따뜻하고 좋은 감정을 줄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런 경계극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실제와 뭐 환영 사이나 아니면 삶과 죽음 사이나 극과 극 바깥의 상황이나 이런 좀 경계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것에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뭔가 이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 작업 자체는 또 이렇게 상업적인 요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저 스스로 좀 깊이 좀 탐구해 볼 수 있고 안 해본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어쨌든 장건재 감독님이랑 두 편을 하면서는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또 서로 또 감독님도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해가지고 조금씩 조율을 해나가면서 이게 서로 너무 떨어지지 않는 한 편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영화가 되기를 저는 서로가 바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모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 이야기를 하나만 덧붙이면 그 제목이 되게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그 제목에 영문 제목이 있는데 그 영문 제목은 김종관 감독님의 영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글 제목은 장건재 감독님의 원래 아이디어였고 영문 제목은 이제 김종관 감독님의 아이디어에서 두 개 같이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분 세 분 사이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네, 제가 일단 우리 배우님들 말씀드리면 저희 두 배우님들이 다 저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 편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소희 배우님은 우리가 하코다테에서 안녕히 목소리 출연을 해가지고 그런 제가 되게 심플한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인연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 목소리의 매력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메모리즈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단편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배우를 이제 서로가 이제 알게 되면 더 편해지면서 좀 더 다른 결의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탐구하고 뭔가 알아가면서 좋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배우님도 김우순 배우님은 저랑 얼결에 제가 최근에 영화 3편 찍은 거 연속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에 짧게 나오시는데 그거는 아마 내년 초에 제가 만든 영화 중에는 이제 뒤에 개봉을 할 것 같은데
내년 초에 개봉을 할 거고 그 어떻게 보면 세계 캐릭터가 좀 연결된다고 할까요? 이 영화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고 조제라는 영화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더 같이 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는 했어요. 즐겁게는 했는데 우리가 촬영할 때 올 초였는데 그때 이제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주에서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거기는 이제 조용하고 뭐 그래서 근데 뭐 이게 뭐 쉬운 영화 같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산 타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배우분들께도 호흡을 좀 같이 들어볼까요? 네. 네, 저도 감독님을 뵙기 전부터 감독님 작품을 너무 좋아했는데 하코다테라는 단편으로 처음 이렇게 뵙고 같이 작업을 해보니 내가 이래서 좋아했구나. 너무 좋다.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또 다른 작품을 제대로 영상화된 작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메모리즈 그리고 달이 지는 밤까지 제안을 주셔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항상 작업을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감독님의 이 글을 읽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좋아해서 이렇게 시나리오 주실 때마다 감독님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또 읽을 때마다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생각들을 감독님과 같이 얘기하고 상의해가는 과정이 정말 저한테도 발전이 많이 되고 또 서로 너무 편안하게 공유를 하는 감독님의 마음에 항상 감사하고 작업이 항상 즐거웠어요. 이번에 무주도 처음 가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폐가를 보고 되게 쓸쓸한 느낌이 많이 나는 동네다. 아이고 어떻게 여기서 낯설게 촬영을 해야 하지? 사실 처음엔 조금 낯선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끼리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코로나로 좀 정신이 없는 초기였지만 저희끼리는 굉장히 부지런한 공간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즐겁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저도 김종관 감독님과 촬영하면서 되게 좀 자칫 역할이 흥분할 수 있고 되게 불안정할 수 있는데 되게 이렇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배우가 기대서 갈 수 있는 감독님이셔서 저희 촬영하는 데 되게 안정되게 연기할 수 있었고 처음에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캐스팅이 돼서 첫날 첫 촬영장에서 감독님이 저한테 준비 잘해 오셨어요? 그렇게 딱 물어보셨어요. 네,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고 바로 촬영 들어갔는데 되게 제가 좀 자유롭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이렇게 장을 이렇게 마당을 착 펼쳐주셔서 그게 되게 늘 감사하고 편안한 그런 감독님이세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분들의 팬이 너무 많은 감독님이시라 저도 아주 저 끝에서 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질문은 좀 무주라는 공간에 관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주가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두 작품이 모두 삶과 죽음이 공통되게 들어가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주제를 결정하시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또 덧붙일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진 프로그래머님께 질문 드립니다. 두 영화 모두 우주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 달이 등장한다는 것, 유령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처음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두 편의 영화에 꼭 등장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셨던 요소들이 있었나요? 아까 얘기를 해주시기는 잠깐 하셨는데 혹시 좀 최소한의 합의됐던 부분들 좀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무주 한골 영화제는 상큼한 이미지인데 라고 했어요. 이번 영화를 보니 영화적으로 상당히 다른 느낌의 공간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감독님 프로듀서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무주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을까 좀 무척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주에 대한 인상 그리고 무주를 좀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고 싶으셨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아까 안소 의원님께서도 무주의 공간에 대한 첫인상을 또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네. 좀 덧붙여서 다들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주 영화제와 관련해서 몇 번 이제 초여름에 많이 가가지고 무주 풍경을 봤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느낌이 있어요. 네, 거기 산세나 어떤 분위기들이. 그리고 이번 촬영은 이제 겨울이라서 또 약간은 다른 느낌이 있었고, 영화적인 주제가 자칫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으나 저는 반면 이 영화는 무거운 듯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사람의 어떤 그리움에 대한 거고, 그래서 공간 자체도 그 어떤 시선이 좀 뭔가 무당도 나오고 해서 섬뜩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예, 영화를 끝까지 보면 그 어쨌든 그 공간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 각인되는 요소가 결국은 또 무주란 공간을 또 다른 식으로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장건재 감독님은 또 그 여름에 또 풍성하고 예, 그런 아름다운 여름의 무주를 담았다면 저희는 또 조금 다른 식의 무주의 공간을 좀 담는 것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주라는 곳은 인구가 한 23,000명인데요. 전주랑 비교를 하면 전주가 전라북도의 전라북도 무주군인데 전주시의 면적의 3배 정도 커요. 그런데 인구는 23,000명밖에 살지 않는 되게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무주 산골 영화제는 이제 좀 예쁜 영화제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실제로 무주는 여름에 오고 하면 대단히 예쁘고 그 인근에 있는 지난 장소보다 훨씬 더 풍경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느낌을 많이 받고 그 산세가 너무 좋고 또 덕유산이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이 또 주는 아름다운 풍성함들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방향이 잡혀갈 때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무주를 홍보하려는 영화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무주라는 작은 소도시를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거는 돈을 주신 무주군이나 관계자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실제 무주의 모습, 왜냐면 시골들은 이제 얼마 안 돼서 되게 인구도 적고 노인들이 많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좀 쓸쓸한 느낌들이 실제 평소 때 가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이 영화에 좀 잘 담겼던 것 같고 사실은 아마 발견하신 분들은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장건재 감독님의 영화가 먼저 찍어졌어요. 이제 김종관 감독님 영화가 나중에 찍혔는데 그 영화의 그러니까 장건재 감독님의 영화가 끝나는 공간과 김종관 감독님의 영화가 시작하는 공간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적으로는 시작하는 공간과 마지막 공간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영화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주라는 공간을 좀 색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그런 프로젝트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김에 아까 이제 뭐 키워드를 특별히 주신 게 있냐라고 했는데 그냥 감독님들한테 뭐 한 편의 영화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우주를 배경으로 뭐 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이 외에 뭔가 좀 더 특별한 근데 키워드가 이제 있었나요? 우리 기획 프로듀서님과 조지훈 프로님과 그 감독님이랑 셋이 이제 보면 유기적으로 얘기를 계속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 중이라서 그 수많은 의견들이 그게 누가 누구의 의견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천천히 또 진행이 된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공간을 좀 겹쳐가지고 또 그 안에서 좀 다른 식의 또 의미들 좀 찾으려고도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 2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 굉장히 막 오랫동안 계속 만나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어떤 주제에 맞춰가기보다 서로의 의견을 계속 내면서 거의 공통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온 거라 이렇게 딱히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던져주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문승 배우님도 우주의 인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촬영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무주시 아니고 무주군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되게 이제 막 격상하고 있는 시기였는데도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하늘도 너무 맑고 영화에 보시면은 정말 깨끗했어요. 깨끗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마지막 장면에 작은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 찍으러 아침 일찍 갔는데 새벽 안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거기를 다 덮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작은 이렇게 감쪽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냥 뭐라고 감독님이 디렉션 주시지 않아도 그런 감정이 그냥 살아났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저희가 시간이 지금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짧게씩이라도 혹시 답변을 주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김정관 감독님 사랑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김정관 감독님 페르소나 밤을 걷다 아무도 없는 곳에 이어서 이번에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최근 심리상태가 방영된 것일까요? 뭐 이게 계속 좀 비슷한 질문. 최근 심리상태가 방영된 것인지 이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다음 질문은 최악의 하루나 더 테이블에서는 주로 낮과 밝은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후 아무도 없는 곳이나 이번 영화에서는 점점 밤과 죽음,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톤의 변화가 생긴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역시 좀 비슷한 질문들이신 것 같고요. 주로 어스름한 새벽녘으로 느껴지는 배경이 많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님들께 또 질문이 있어서 또 한 번에 쭉 읽어드릴게요. 김금순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무당 연기가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연기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게 연습하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안소희 배우님께는 영선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또 무주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질문 주셨는데 이건 방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먼저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근데 한번 그냥 제가 쫙 읽어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거의 없어서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 제가 한 1분에서 1분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긴 하거든요. 죽음이란 주제 속에서도 특정 모두 자살을 암시하는 부분이었는데 의미하는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주셨고요. 김군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영화 전반적으로 내는 흥얼거림과 비슷한 소리는 어떤 노래를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주술에 가까운 소리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1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 창작자의 심리 상태가 뭔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뭔가 오랜 창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러니까 좀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삶의 그림자에 대한 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있다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우울함이나 슬픔을 감추고 기쁨만 이야기해서는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의 어쨌든 그런 심리 상태에서 반영된 창작에 대한 어떤 호기심들이 좀 그 다음 영화들에 계속 이런 길들을 만들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선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장면을 감독님과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무당 엄마를 둔 딸의 고충이 어렸을 때부터 고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그거에 대한 영선이의 마음과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커서까지도 항상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20대가 되어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무주라는 곳을 떠나서 저희끼리는 영선이가 서울에 직장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겪었던 힘듦과 아픔으로 인해 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침대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면을 준비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무당 연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흔들었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감독님의 금수소연님은 잘 해내실 거예요라는 무언의 믿음이 저의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흥얼거림은 제가 시나리오 받고 처음부터 느꼈던 그 저의 캐릭터가 그 흥얼거림을 감독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그게 영선이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속으로 얘기하면서 밖으로 내뱉지 않는 그런 흥얼거림으로 계속 영선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우리가 했었지 이런 식으로 제 속에서 계속 딸에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끝에는 입을 열어서 아름다운 그 시 같은 대사들을 읊는 걸로 제가 마무리 짓는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에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초반에 이제 제가 선착순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도 소희님 그리고 소소하게님, CY님 손 들어주시면 이 과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로 이제 저희 박수 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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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실 때도 꼭 거리